노음과 다음. 여행 가방을 꾸릴 때 우리는 인생의 비유에 직면한다. 항공 수화물의 무게 제한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여행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친구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람의 성격이 대화 주제로 올랐다. 여행 가방 꾸리는 스타일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 친구가 말했다. 각자 자기 스타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가방 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트렁크를 열어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챙겨 넣는다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슈퍼마켓에 가듯이 가져갈 품목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챙긴다고 했다. 나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허겁지겁 옷가 지며 비상약품과 세면도구 등 속을 밀어넣듯이 챙겨 담는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짐을 풀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들이 처음 개켜 넣은 모양 그대로 숨죽이고 있다가 트렁크를 열면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 순간 참 민망하다. 나는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개를 떨구게 된다. 여행 가방 꾸리기와 성격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다가 물건 정리 습관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를 가지고도 서로의 성격이 확연히 갈렸다. 나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걸 끌어들여 쌓아두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수시로 정리해 내다 버리는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친구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자기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왜 못 버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는 것이었다. 못 버리는 이유에 대해 친구가 내놓은 나름의 분석에 다들 수긍하는 표정이었다. 못 버리는 물건들은 대개 추억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고 결국 못 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이라는 얘기였다. 이건 첫사랑이 선물해준 목도리고 이건 아버지가 졸업 기념으로 사준 필름 카메라고 이건 대학 입시 수험생 시절에 끼고 살았던 CD 플레이어이고 그래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딱 두 종류로 나뉜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과 사용 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 친구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물건을 정리하려면 결국 추억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연이 있는 물건부터 내다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된다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버림과 놓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다. 사람에게서 온 어떤 것도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와서 닿았으니 놓아 보내는 것이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과 놓음 사이에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앞뒤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애써 닿은 데는 그만한 인연의 작용이 있을 테고 애써 놓는 데는 또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서로 간의 틈새가 일순간 사라진 접촉이다. 그렇게 닿아서 접촉면을 넓혀갈수록 우리는 따뜻해지고 안온해진다. 놓음은 서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분리다. 그렇게 놓아서 여백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홀가분해지고 안온해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놓음에는 집착이나 절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나간 것을 놓아야 다시 새롭게 닿을 수 있다. 억지를 부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 관계는 고이지 않고 흐른다. 관계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는 생물이다. 어디에선가 누구는 놓고 어디에선가 누구는 닿는다. 살아있음으로 그리워하고 살아가야 함으로 있는다.